BK탑스 이제 바닥 아닙니까? 진입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오늘은 거의 매일 주구장창 빠지는 BK탑스입니다. 문의받고 열어보니 세상에 이런 종목도 있나 싶네요. 18년 5월 10만원대 주식이 1년 전 2만원, 지금은 2,800원이네요. 바닥으로 쉬엄쉬엄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가 바닥일지 아님 더 내려갈지 알아볼까요? 시가총액 412억, 일봉. 급격하게 오르고 반등 기회 없이 손절도 못하게 찔끔찔끔 쉼없이 1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주봉. 10만원까지 급하게 오르고 지금까지 천천히 한없이 흘러내렸네요. 월봉.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매출 18년 699억, 19년 116억, 20년 98억, 영업이익 18년 마이너스 198억, 19년 마이너스 37억, 20년 마이너스 34억, 부채 비율 18년 115%, 19년 144%, 20년 200%, 유보율 18년 87%, 19년 13%, 20년 982%.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해마다 적자에 불안하지만 당장 문 닫을 회사까진 아닌 듯 보입니다. 상호도 생소한 BK탑스, 뭐하는 회사인가요? 유통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 소모성 자재 등의 유통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최근에는 자회사 참테크를 통해 초소형 플래시 렌즈를 만들고 또 다른 자회사 유라인 코리아를 통해 마스크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으로 보이는 상주, 구 웅진 공장의 건물 및 기계 설비 장치를 인수해 중고기계 및 고철, 비철 등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K탑스 과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BK탑스 전신인 옛 동양시스템즈는 동양그룹에서 SI 사업을 하던 계열사였습니다. 2013년 동양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해체되면서 BK탑스는 주인이 수년 동안 수차례 바뀌며 고군분투에 들어갑니다. 2017년 6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 주주에 오른 메타헬스케어 투자조합이 사내 유보금 225억 원을 라임자산 운용펀드에 가입하고 돈은 실체 없는 해외 바이오 벤처 등에 주로 투자되어 모두 손실 처리됐습니다. 메타헬스는 BK탑스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라임자산운용이 인수해 BK탑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 다시 Y퀸텟으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정상용 현 대표가 BK탑스의 최대 주주 비상장사 Y퀸텟 지분 100%를 인수하며 현재의 지배체제가 만들어집니다. BK탑스 대주주 변동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2013년 TY머니 대부, 2014년 2011 신보 뉴챌린지 건설 제3호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2015년 TN 얼라이언스, 2016년 KJ 프리텍, 2017년 주연 제1호 투자조합, 2017년 메타 헬스케어 투자조합, 2019년 라인 자산운용, 2020년 Y퀸텟. 동양 사태 이후 대주주가 대부분 사모펀드에서 2020년 개인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잘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임 사태를 겪고 만신창이가 된 BK탑스 대표에 취임한 정상용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서버 스토리지 제품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원 IMB 대표를 지내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음향장비 대여업체 뱅크원 에너지 대표도 지냈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지난해까지 미츠이증권 부회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정상용 대표는 투자한 두 곳 모두에서 수익을 봤지만 서원 IMB는 2006년 4월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이 결정됐고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겨우 회생했지만 UI에너지로 상호 변경 후 2012년 결국 상장 폐지되고 뱅크원 에너지도 메가포럼으로 상호 변경 후 2010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정상용 대표의 상장사 세 번째 도전, BK탑스, 왠지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BK탑스 주가 흐름에 큰 변화를 준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잦은 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
유상증자 무산 등의 잡음으로 신규 사업 수주 및 투자가 미뤄지면서 실적과 주가가 주저앉아 돌파구가 필요한 BK탑스의 전신 동양네트웍스는 18년 2월 당시 핫한 사업 블록체인과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피사의 지분 투자 검토, 수용성 이산화비소를 기반으로 분자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의 투자 검토, 경구강 유연 수술 로봇 시스템 개발을 검토, 대장암 및 전립선 항암에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 특허를 보유한 미국 항암제 개발업체 지분 인수 검토. 이렇게 여러 투자권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18년 1월 1,500원대 주식이 5개월 만에 5,460원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작 독일 글로벌 제약사 메디진 지분 6.72%를 303억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주식은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은 메디진 지분 인수 이후 주가는 내려가지만 관계사 메디진 나스닥 이전 상장 검토 중 미국 지분 100% 바이오 투자 회사 TY바이오 인베스트먼트를 설립, 미국 샌디에고 제이랩 소재 면역 항암 백신 치료제 개발 회사인 디코이 바이오 시스템즈 지분 25%를 약 50억 원에 인수해 창업자에 이어 2대 주주 지위 확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디펩타이드 원천 기술 보유 회사인 나비젠 지분 12%를 약 15억에 인수해 회사의 창업자 그룹에 이어 2대 주주 지위 확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술 로봇 전문 회사 이지엔도 서지컬과 손잡고 의료용 수술 로봇 시장에 진출이라는 기타 등등의 호재성 뉴스에 손절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 라임 사태가 터지고 주가 폭락에 엄청난 손실을 입습니다. 19년 12월 동양네트웍스가 동양시스템즈와 동양네트웍스로 물적 분할을 결정합니다. 분할회사 동양시스템즈는 상장법인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LED 설치사업, 앱개발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분할된 신설회사 동양네트웍스는 비상장법인으로 동양그룹 시절 전성기 매출이 5천억 원에 달했던 동양네트웍스의 주력 사업인 IT 아웃소싱 및 IT 시스템 통합 사업 부문을 영위하기로 합니다. 동양네트웍스의 분할회사 동양시스템즈는 T탑스로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BK탑스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분할 신설회사 동양네트웍스는 현 동양네트웍스 최장림 대표가 지분 100%를 4억 7천만 원에 인수하고 동양시스템즈로 상호를 변경하고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20년 반기보고서에는 동양시스템즈 매각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자본 총계 5% 미만 규모 거래에 대해선 공시 의무가 없어 자본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동양시스템즈의 매각가는 약 4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적 분할 이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25주를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단행하고 1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최대 주주가 라임자산운용에서 김봉겸이 지분 100%를 보유한 Y퀸텟으로 변경됐습니다. 김봉겸 BK탑스 대표는 적자가 지속되던 IT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 신설회사 동양네트웍스를 최장림에게 매각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LED 조명용 렌즈 제조업체 참테크 주식 222만 주를 45억 원에 취득하고 참테크를 통해 마스크 제조 판매 사업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거 동양그룹에서 진행했던 유통사업본부의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해 BK탑스의 유통사업 부문은 쿠팡, 이베이 코리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B2B, B2C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HMR 시장에 팝고당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나섭니다. 불발되었지만 우진기전 지분 매각, 참테크를 인수해 IR 센서용 렌즈 시장 진출, 참테크를 통한 마스크 사업, B2B, B2C 사업으로 쿠팡 관련주, 코로나 시대 뜨는 핫사업, 가정 간편식 시장 진출, 김봉겸 체제의 BK탑스, 사업 다각화에 대한 의지와 변화의 시도에 주식은 또 오르기 시작합니다. 20년 11월 5,300원대 주식이 다시 한 달 만에 2150원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노력으로 올랐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저는 마지막 탈출 기회라 봐줬는데 라임 사태 이후 끝없이 횡보하며 하방으로 흘러내리던 주식이 2020년 11월 말 다시 한번 고점 2150원을 찍고 지금 다시 끝없이 지루하게 횡보하며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탈출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2150원 고점 찍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BK탑스의 최대 주주 와인퀸텟의 지분 100%는 김봉겸에서 지금의 현 대표 정상용에게 넘어갔습니다. 정상용 체제의 BK탑스,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최근 3분기 BK탑스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 제조 판매가 전체 매출의 62.12%를 차지하여 비중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가 생활가전을 판매하는 유통사업 부문이 25.73%, 세 번째가 초소형 플래시렌즈 관련의 8.81%입니다. 그리고 음식 및 식료품 등 매출이 2.93%, 마지막으로 중고설비 및 고철, 비철 등 리사이클링 사업이 0.4%입니다. 현재 매출 비중을 보면 상장사 BK탑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마스크가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인 시절은 지나가고 이제 마스크가 남아돌아 마스크 공장들이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BK탑스의 매출의 대부분이 마스크 제조,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BK탑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쥐구멍에도 벼뜨는 날이 있다고 올해 초 전환사채 대금 300억 원을 활용해 경북 상주 옛 웅진그룹, 상주 폴리실리콘의 기계장치, 고철, 비철 등을 신라산업으로부터 310억에 매입하고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BK탑스는 매입한 기계장치 등을 중고 설비로 우선 매각하고 나머지는 고철, 비철 등 철스크랩 형태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상용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상주 공장 내 CDB 기계는 현재 중고 가치로 150억에 이르고 중고 고철은 6만 톤으로 만 톤당 100억, 총 600억에 달하고 비철 등을 더하면 800억 이상의 매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고철과 폴리실리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주 리사이클링 사업이 대박 터졌다고 봐야겠죠. 덧붙여 마스크 공장과 유통 부문 200억을 더해 올해 매출 목표는 1000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자금을 조달해 사업 다각화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정상용 대표 취임 이후 회사는 또 많은 이슈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브랜드 엑스클리어의 국내 독점 유통 계약을 완료하고 공식 론칭, 메타버스 사업에 신규 진출하기 위해 3D 게임 개발사 엔스펙 지분 100% 인수, 인수한 엔스펙을 통해 서울시 지자체인 광진구, 강남구 등과 함께 미러월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엔트버즈의 상주 공장 기계 설비 148억 원의 매각, 상주 중고기계 CDV를 매각했나 봅니다. 자회사 참테크, 무선 이어폰 IR 센서용 렌즈 9월부터 월 300만 개 규모로 대량 생산 돌입, A루트의 우진홀딩스 지분 판매 대금 100억 원 중 45억 상당의 정상용 대표 개인 자산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무상증여, 엔스펙이 보유한 메타버스 플랫폼과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결합해 메타버스 가상공간 면세점 사업 추진, 그리고 최근 마스크 제조 회사 유라인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마스크 직영 판매, 동양네트웍스 시절부터 봐왔던 참 익숙한 장면이죠. 사채 발행, 유상증자, 감자, 대주주 변경, 그리고 또 신사업. 정말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일까요? 최근 엔트버즈의 기계설비 매각 대금 148억 매출과 마스크 외 당장 성과물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재성 기사나 뉴스로 투자자들 유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에서 호재성 뉴스가 연달아 터져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하도 당해서 이제 속지 않아 관심에서 멀어져서 그럴까요? 아님 에너지를 비축해 진짜 크게 가기 위해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금 주식이 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올리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상용 대표 관련해 추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K탑스는 잦은 대주주 변경, 경영권 분쟁으로 신규 사업 수주 및 투자가 미뤄지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대부분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회사를 꾸려오다 보니 지금까지 발행된 사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발행된 사채도 정리해봤습니다. 5회 렌차기획 200억, 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8%, 6회 서창수 20억, 사채의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7회 메리츠 100억 사채의 표면이자율 5%, 만기이자율 8%, 8회 엔트리엠 30억,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9회 정상용 70억,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10회
정상용 50억,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11회, 정상용 70억,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발행된 사채도 많고 이례적으로 이자도 상당히 세며 또 특이한 조항도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회사의 선택적 기한의 이익상실 부분이 있습니다. 7회차 메리츠증권 100억 전환사채 발행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사채 이자 등 금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영업일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행회사가 1개월 이상 계속해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 처분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 종목 지정 및 유가 증권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감류, 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일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부 조항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세금 체납도 하지 말고 은행이자도 꼬박꼬박 잘 내고 공과금도 밀리지 말라고 하네요.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이자를 기대하기보다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 매각 차익을 기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회사도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도 뭐라도 있으니 저런 특이한 조항을 넣고 투자하겠죠. 최근 정상용 대표가 3자 배정 형식으로 BK탑스에 120억을 넣습니다. 그리고 유증대금 120억으로 9회차 70억, 10회차 50억 전환사채를 상환합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장부상으로 빚을 갚고 자본금으로 120억 들어왔으니 땡큐입니다. 그리고 또 정상용 대표는 우진홀딩스 매각대금 45억도 회사에 무상증여하고 11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70억을 더 투자합니다. BK탑스의 구세주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회사를 살리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참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BK탑스 당장 문 닫을 회사는 아니지만 재무 상태가 엉망이고 당장 성과를 낼 만한 사업은 일회성 상주 리사이클링 사업에 딱히 보이지 않고 계획만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K탑스에 투자하는 대주주 의지를 볼 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조금 염려되지만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지금의 호재성 단기 뉴스에도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 주주님들께서 한번 크게 웃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자회사 투자금 회수가 맘대로 되지 않지만 독일 메디진사 지분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슈팅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이것저것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잠시 이벤트성 단기 급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맘고생 안 하고 크게 수익 내려면 지금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구독자 1000명이 되면 기념으로 다과 마련하고 세미나 한번 열어 직접 얼굴 보고 좋은 정보 많이 드리겠습니다.